소장님, 바쁘세요? 지난번에 녹색계급의 형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쟁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녹색계급이라는 개념의 핵심은 경제적 처지에서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계급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형성되는 계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의식적 형성이라는 게 뭐냐? 쟁점을 통해 가지고 형성이 된다는 뜻이겠죠. 녹색계급을 의식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쟁점이 뭐냐? 이걸 따져야 되겠죠. 많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동물권 문제라든지 또 플라스틱 문제라든지. 근데 어쨌건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후위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면 대멸종의 시기가 온다. 농사도 불가능하고 인류종의 존속에 대해서도 보장할 수 없다. 이게 제일 핵심이겠죠. 탄소 중립 이슈가 녹색 계급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말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인데요. 녹색계급을 형성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이슈 어떤?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탄소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해야 된다. 탄소 배당이죠.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수익을 이 역시 국민들한테 기본소득으로 다시 돌려줘야 된다. 즉 배당형 정책으로 탄소세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공투자를 다시 설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탄소 배당, 배당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기본소득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 기본소득이죠. 근데 탄소 배당이라든지 재생에너지 공공투자에 대한 배당이라든지 둘 다 기본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다른 기본소득과 달리 매우 특수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탄소세를 도입하면은 기업들한테 압박이 가죠. 그럼 이 기업들이 자신들 이윤을 줄이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윤을 줄이는 기업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에 경쟁 속에서 가격에 그냥 반영합니다. 그러면 최종 생산물 가격이 올라가겠죠. 현재의 소득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그럴 때 구매력이 약화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구매력은 굉장히 약화되겠죠. 탄소세가 도입이 되면 저소득층은 살기가 어려워지고 저소득층은 탄소세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이 생태 전환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되어버리는 거죠. 만약에 탄소 세수를 n분의 1로 나눠준다 그러면은 이 저소득층의 저항이라든지 또는 저소득층의 구매력 약화라든지 등등이 전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좀 더 경쟁 조건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윤을 갖다가 좀 줄인다든지 우리가 좀 탄소세를 내고 가격에 반영한 건 좀 줄이겠다 이렇게 하면은 저소득층한테 재정적 이익도 되겠죠. 세율을 올려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세수를 전부 다 n분의 1을 배당하기 때문에 저소득층한테 전혀 부담이 안 되고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중립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투자 역시 어떤 특수한 효과가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투자를 했잖아요. 공공투자를 했습니다. 이 공공투자를 재생에너지 이 사회에 참여하는 일종의 녹색 기업이겠죠. 녹색 기업의 일종의 특혜로 주는 것보다 사실상 어떤 국민 모두의 어떤 지분으로 보고 수익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차의 기본소득 배당 원천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 에너지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이후 성공적으로 2050년 이후에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럴 때 공유 지분 펀드가 굉장히 많아질 거고 조세 이외에 기본소득 재정 원천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탄소 배당이 저소득층과 노동자들이 반녹색 계급으로 되는 것을 막아주는 어떤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조세 저항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고, 이거 유명한 물론 이제 탄소세에 대한 반대는 아니었지만 유류세 인상에 대한 반대가 있었죠. 프랑스의 노란 조끼 이런 식의 조세 저항에 대해서 막아주는 효과가 있죠. 재생에너지 공공투자와 그 투자 수익금으로 기본소득 배당을 하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왜 대규모 공공투자가 필요하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수익을 왜 기본소득으로 배당을 해야 되느냐. 달리 얘기하자면은 대규모 공공투자를 공유지분형 투자로 이해해야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문제는
재생에너지 투자라는 것은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이기도 한데, 사기업들은 주주자본주의 아래서 단기 영업 수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안목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기 어렵게 되어버리는 현황입니다. 당장은 수익이 안 나지만 장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인내 자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경제 주체는 국가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국가가 가치 창조자이기도 하고요.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최종적인 어떤 혁신가이기도 한 겁니다. 혁신은 사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 경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국가의 공공투자를 통해서 더 많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경제 이론들도 있죠. 최근에 와서 굉장히 유명해진 개념이지만 미션 이코노미, 미션 경제학, 미션을 중심으로 한 임무 지향 혁신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영국에서 활동하는 이태리 출신의 여성 경제학자죠. 마리아나 마츠카토라는 분이 있습니다. 마리아나 마츠카토의 최근 저작이 미션 이코노미예요. 그 미션 이코노미에서 얘기하는 거는 미국의 대부분의 기술 혁신이 아폴로를 쏘아 올리는 그 거대 프로젝트, 국가가 동원한 어마어마한 이 대규모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인류가 이 대규모 공투자를 조직해야 될 부분은 2050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탄소 중립 프로젝트겠죠. 이 탄소 중립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공공이 인내 자본을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만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술의 혁신과 기술의 유포가 일어난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왜 대규모 공투자가 필요하냐? 그리고 이 경제적 의의는 뭐냐는 이제 미션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공유 지분형 투자야 된다라는 건데요. 마리아나 마츠카토도 아폴로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 결국은 사기업의 특혜 경제가 됐다라고 이제 또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대규모 공유 투자를 하고 그 결과적으로는 재생에너지 기업 또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기술 기업들, 사기업들이죠. 이들이 이 전환 과정에서 사실 조세를 통해 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또 뭐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공공의 자금이 들어간 건데 그 수익은 전부 사기업이 가져가는 것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거고 또 정의롭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투자한 만큼 공공투자는 국민들의 어떤 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수익이 안 나는 인프라 투자도 있겠지만 수익이 나는 투자에 관해서는 기본소득으로 그 수익을 국민들한테 다시 돌려준다. 그럴 경우에 대규모 공공투자에 대해서도 뭐 국민들도 환영할 거고 이 전환 과정이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번째 문제, 공유 지분형 투자를 하자라는 문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유 지분형 기본소득은 그 나름대로 또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형 기본소득이 스탠다드 모델이 되기 전에 공유 지분형 기본소득 모델이 훨씬 더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임스 미드 같은 사람은 뭐 상장 주식 50%를 국가에 것으로 하자. 그리고 그 수익은 보편적인 사회배당으로 기본소득이죠. 사회구성원들한테 다시 돌려주자. 이런 주장을 한 바도 있어요. 상장 기업의 50%를 그냥 국가가 쓸렁 갖는 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사회적인 반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겠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공공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당연히 지분을 가져야 되고 수익을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항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전환기에 공유지분형 재원들을 확보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쟁점들로 녹색 계급을 출연시킬 수 있을까요? 뭐 벌써 지금 제가 말씀드린 쟁점이 탄소 중립이라는 쟁점 하나만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두 가지 정책. 하나는 탄소세, 하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정책을 전부 배당형 정책으로, 즉 기본소득형 정책으로 설계하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다. 등등. 이 쟁점은 논쟁을 낳습니다. 논쟁을. 그리고 이 논쟁에서 녹색 계급이 출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칠게 얘기하면 2050 탄소 중립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탄소 중립 필요 없는 거야. 사실 사기야. 뭐 트럼피스트 같은 사람들도 있겠죠. 2050 탄소 중립에 대해서 관념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실제 어떤 정책을 통해서 도달할 거냐에 대해서 또 세세한 이 이견과 갈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쟁점을 통해서 비로소 여러 가지 우려와 또 여러 가지 불투명한 상황들이 해소가 되면서 녹색 계급이 형성이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 처지에 의해서 처음부터 결정된 계급이 아닌 만큼 의식적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 거고요. 사실 브루노 라투르는 뭐 딴 거 터전을 빼앗긴 사람이 녹색 계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영토성 개념으로 보기보다 어떤 절멸의 위기 앞에서 잠재적으로 모든 사람이 녹색 계급일 수 있다. 뭐 역시 이건 라투르 역시 똑같이 생각하는 거지만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 쟁점에 대한 논투, 찬반을 통해 가지고 녹색 계급이 비로소 형성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